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NDC 21에서 발표하게 된 맥슨코리아 라이브 운영연구실 소속 조찬만이라고 합니다. 세션 주제는 전투 성장 밸런스 설계 방향 노하우 공유입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발표자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2009년 1월 12일부터 현재까지 게임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거쳐왔던 프로젝트는 그랜드 체이스, 레이더즈, BFM, 판타지 아레나, 아레나 마스터즈 등의 프로젝트를 담당했고요. 현재는 엑스라는 프로젝트의 글로벌 파트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담당해왔던 역할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콘텐츠나 라이브, 이벤트, 경제 밸런스 등의 업무를 해왔고, 현재는 전투 밸런스 위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발표의 순서인데요. 먼저 이 발표를 하게 된 이유와 그리고 밸런스 설계 기준을 어떻게 세우는지, 기준을 잡는 방법 중에 역치라는 부분이 있는데 역치의 종류는 무엇이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발표 이유입니다. 왜 이런 발표를 하느냐? 지나오면서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저의 밸런스 설계에 대한 노하우를 전달하고자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시스템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시스템 디자인을 하고 있던 어느 날 누구누구님 3일 뒤에 전투 테스트 좀 하게 장비 좀 다양하게 만들어주세요 라는 업무 요청을 하게 받게 됩니다. 그 당시에 저는 주어진 업무이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네 알겠습니다 라고 일감을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만들다 보니까 클래스나 전투 그리고 스킬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능력치를 정해야 되니까 가치를 알기 위해서 데미지 공식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아이템이 어떤 효율을 낼 수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막상 실제로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되게 알아야 할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솔직히 일단 잘 모르겠지만 저한테 주어진 업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자료들을 찾고 그리고 아이템에 대한 이해를 높여서 나름대로 파악해서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이템을 제작해서 소개의 목적이었던 전투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나름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좀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전투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이런저런 문제점과 피드백을 받게 되고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좀 생각을 하고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나 연구를 하다 보니까 원인과 흐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일을 진행하던 업무의 흐름을 보면은 처음에는 뭔가 지시를 받았으니까 작업 진행을 하게 되고 주어진 업무 영역에 한정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받은 영역에 한정된 고민을 토대로 어떤 기준을 세우게 됩니다. 나름대로 세운 그 기준을 토대로 작업을 완료했을 때 그 영역만 한정시켜서 결과물을 보면 상당히 그럴듯한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든 결과물을 결합해서 종합적인 플레이를 하게 되었을 때 여러 문제점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당시에 이런 형태로 업무를 진행했었습니다. A 무기는 평범한 공격력과 옵션 효율이 좋은 형태로 디자인이 되었고 B 무기는 옵션 효율은 약간 부족하지만 공격력이 소폭 높고 특수 효과로 적에게 공격이 적중하면 확률적으로 추가 피해를 주는 이런 옵션을 주었고요. C 무기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이나 옵션 성능은 낮지만 피격 시 확률적으로 자신의 체력을 일정량 회복하는 특수 효과를 주는 형태로 제작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세 가지 무기 타입은 무기 간의 밸런스는 어느 정도 맞게 되었고 각 무기의 능력과 효과를 고려했을 때 각각의 개성도 갖춘 무기가 되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던 부분은 C 무기가 힐러가 장착하게 되었을 때 방어와 회복에 더욱더 치중을 하게 되면서 도망다니는 편향 플레이어가 발생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딜러 중에 굉장히 빠른 공격 속도를 지닌 클래스가 있었는데 B 무기를 장착하게 되었을 때 빠른 공격 속도로 인해 발동 효과가 너무 많아지게 되고 B 무기의 효율이 저희가 처음 산정했던 크기보다 훨씬 초과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각 특수효과 발동 시에 쿨타임을 준다든가 하는 형태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등이 있을 텐데요. 당시에 그러한 방법으로 해결을 했지만 디자인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예측을 미리 하지 못했던 것이 좀 한정된 영역에서 기준을 만들어 작업을 했기 때문에 발생했던 문제였죠. 그 이후에도 제가 작업을 했던 부분이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던 방식이 괜찮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밸런스와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받았던 업무들 같은 경우에는 몬스터 능력치 교육 좀 해주세요 라거나 장비 능력치 교육 좀 해주세요 아니면은 캐릭터 스킬 데미지 교육 좀 해주세요
등의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각각의 작업을 완료했을 때 제가 주로 받았던 피드백을 떠올려 보면 몬스터가 너무 강한 것 같아요. 라거나 장비 성능 체감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거나 아니면은 캐릭터 스킬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라는 형태의 피드백을 이제 주로 받게 되었는데요. 이제 물론 당시에 업무에 대한 숙련도가 낮아서 이런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대체 왜 이런 피드백을 매번 받을까라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피드백이 들려오는 이유는 첫 번째는 상호작용에 대한 고려가 미숙했다. 게임 대부분의 기능들은 이제 보통 그 기능이 혼자서 이제 온전하게 발휘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의 경우에서 전체와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보편적이겠죠. 그리고 이제 특히나 밸런스 영역에서는 거의 전부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정말 많은 부분들이 서로 이제 얽혀 있죠. 제가 예시로 들었던 사례가 바로 이런 상호작용에 대한 고려가 미숙했던 부분의 케이스인데요. 무기 간의 균형만 생각을 하고 그 무기를 장착해서 플레이를 하는 클래스와의 어떤 시너지나 어떤 상호작용 같은 부분을 이제 고려하지 못했던 것이죠. 다음에는 기준의 부재인데요. 너무 강하다, 너무 약하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플레이를 하는 사람마다 상대적인 어떤 주관의 해석의 영역이죠. 이러한 주관의 경우에는 디렉션이나 플레이를 하는 사람들의 피드백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제 밸런스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기준이 있어야 상향을 하든 하향을 하든 기준점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로 강하게 만들지 또는 약하게 만들지 판단이 가능해지고 또 이러한 기준이 있어야만 이제 작업에 대한 관리가 좀 더 수월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발표에서 이제 밸런스를 설계할 때 기준을 세우는 방법과 그리고 사고장벽을 고려해서 전투 밸런스를 관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제 제 개인 경험에 기반한 노하우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먼저 설계 기준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중점으로 생각을 하면서 밸런스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전투의 호흡,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강함의 역치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작업들을 해오면서 경험해 본 결과 이 두 가지에 대한 작업 기준을 이제 적절하게 세웠을 때 밸런스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많이 수월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투의 호흡이란 이제 뭐냐? 대등한 수준에서 일어나는 이제 적정 전투 시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전투 시간이 너무 짧다고 하면은 캐릭터가 보유하고 있는 스킬이라든가 어떤 전투 능력을 다 발휘해보기도 전에 이제 전투가 끝나기 때문에 전투의 재미를 느끼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또 반대로 너무 길어지게 되면은 긴장감이나 몰입도가 떨어지게 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플레이어는 너무 지루하게 느껴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전투 시간이 적정 구간에 맞춰지게 되었을 때 플레이어는 충분히 스킬을 활용하면서 긴장감도 유지가 되고 몰입도가 높아지면서 이제 전투에 대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어떤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예시를 든다고 하면은 1대1 PVP를 기준으로 했을 때 클래스가 사용 가능한 스킬을 기반으로 콤보나 연계기가 최소한 이제 2번에서 3번 정도 사용 가능한 시간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이제 가장 재미가 극대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러한 전투의 호흡 같은 경우에는 게임의 장르나 추구하고자 하는 디렉션에 따라서 약간씩은 상이할 수 있다는 부분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강함의 역치입니다. 일반적으로 역치라는 표현은 어떤 반응이나 현상을 일으키기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리량의 수치나 생물체가 자극에 대한 반응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자극의 세기를 나타내는 수치를 말하는데요. 제가 전투 밸런스 디자인에서 말하는 역치라는 단어의 의미는 밸런스 디자이너가 설계한 전투의 호흡이 플레이어의 어떤 장비 교체나 스킬 향상 등을 통해서 이제 전투의 호흡이 깨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내가 플레이어가 성장을 통해서 내가 강해졌구나 라는 피드백은 이제 밸런스 디자이너가 설계한 성장 밸런스로 인해 만들어지게 되는데 밸런스 디자이너는 이 역치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잘 이해하고 관리하여 플레이어에게 지속적으로 좀 더 내가 강해져야겠다 이런 목표를 만들어주고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역치를 만드는 방법들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투 호흡을 설계하는 기준의 경우에는 이제 각종 전투 상황이나 컨텐츠별로
이제 밸런스 디자이너가 의도하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전투의 호흡을 설계할 때 참고해야 하는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정한 전투의 호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밸런스 디자이너가 혼자 독단적으로 이제 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디렉터를 포함한 개발팀 전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료의 피드백이나 해당 콘텐츠를 제작한 디자이너의 어떤 기획 의도나 추구하고자 했던 어떤 재미 요소들,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좀 의견 청취를 통해서 가장 재미가 극대화되는 시점을 찾아서 이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어떤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새로운 콘텐츠가 이제 만들어질 때마다 밸런스 디자이너는 위와 같은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가장 재미있는 어떤 적절한 전투의 호흡을 찾아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아래 스크린샷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콘텐츠들로 예를 들자면은 일반적인 던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략 2분이 넘어가면은 몰입이나 흥미가 떨어지기 때문에 2분 이내로 전투가 진행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든가 아니면은 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상위 1% 수준의 플레이어 8명이 전투를 진행했을 때 5분 내외로 전투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재미있다던가 하는 식이 되겠죠. 다음은 이제 역치의 종류입니다. 역치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플레이어가 성장을 통해서 내가 강해졌구나 이런 피드백을 이제 밸런스 디자이너가 성장 밸런스 설계를 통해서 만든 지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역치들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제 역치를 만들어내는 무수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밸런스 디자이너는 이제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자신이 만들고 있는 게임에 적절한지, 그리고 활용했을 때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이제 플레이어에게 이제 성장 피드백을 잘 줄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한 후에 게임에 적용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말씀드리게 될 사례들에 사용된 수식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되게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좀 수식을 외우거나 하는 것보다는 수식에 사용된 변수의 의미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좀 이해하고, 그리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좀 잘 응용하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미지 공식을 설계할 때 필요한 능력치 중에서 이제 가장 좀 큰 영향력을 가진 명중과 회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액션 게임에서 흔히 사용하는 좀 경직을 설계하는 방법, 그리고 레벨 편차에 의해서 가중치를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명중과 회피의 설계 예제입니다. 적중률 x는 b 플러스 괄호 열고 c 마이너스 d분의 b라는 어떤 수식이 있다고 했을 때 b는 이제 적중률 공식에서 사용하게 될 이제 변수를 의미하고요. c는 방어자의 회피 능력치, d는 공격자의 명중 능력치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공식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수식이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c-d의 값이 0 이하라면은 0으로 걸어주는 예외 처리를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분모함수형 수식 같은 경우에는 유저의 어떤 능력치를 퍼센트가 아닌 정수 형태로 무한히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을 때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들 사용하는 함수고요. 이러한 수식을 썼을 때 적중 변수인 b가 담당하는 역할은 공격자의 명중 능력치와 방어자의 회피 능력치의 편차의 크기가 이제 최종 명중률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결정지어주는 값입니다. 이러한 수식을 썼을 때 공격자와 방어자의 능력치에 따라서 그려지는 명중률은 아래 같은 그래프를 나타내게 되고요. 차액이 20이라면 명중률은 50%, 차액이 10이라면 명중률은 66.67%, 차액이 5라면 명중률은 80%, 차액이 이제 0에 다다랐을 때 비로소 명중률은 100%에 이르게 됩니다. 적중 변수를 20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이러한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형태로 수식을 짜게 된다면은 밸런스 디자이너는 이제 명중과 회피의 차액에 따라서 발생하는 이런 결과값들에 대해 잘 숙지하고 이제 성장 밸런스를 설계할 때 어느 구간을 이제 역치로 삼을지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은 공격자와 방어자의 성장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이제 진행한다고 했을 때
공격자의 기준값을 중점으로 이제 성장 요소들에 대해 어떤 능력치들을 분배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가상의 방어자의 능력치의 값이 표에 기술된 형태로 존재한다고 했을 때 공격자의 능력치가 점진적으로 이제 성장함에 따라서 최종 명중률이 이제 변화하게 되는데요. 그때 가령 예를 들어서 명중률이 50%인 구간에서 적을 처치하는데 소모되는 시간이 10초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B는 7.5초, C는 6.25초, D는 5초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역치들은 제가 임의로 설계한 부분입니다. 몬스터 처치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이나 공격이 빗나간다는 것은 이제 좀 플레이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매우 큰 피드백으로 다가오게 되는데요. 성장 밸런스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런 명중과 회피의 설계는 플레이어에게 이제 성장을 해야 하는 어떤 강력한 동기부여를 해주고 이제 좀 쉽게 역치 구간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형태의 수식을 사용하게 된다면은 차액으로 인해 발생하는 최종 명중률이 유저에게 주는 피드백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많은 플레이 테스트와 피드백을 통해서 기준을 잘 만들어야 합니다. 참고로 이제 이 수식에서 차액 20을 기점으로 명중률이 50%에서 이제 100%로 성장하기 때문에 이 20이라는 수치를 획득하는데 플레이어가 점진적으로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밸런스 디자이너는 플레이어의 성장을 예측하면서 어떤 지역은 요구 명중치를 80, 어떤 지역은 100, 또 어떤 지역은 120 이런 형태로 요구하는 명중치를 점진적으로 이제 높게 설계해서 플레이어에게 지역마다 필요한 능력치에 대한 역치를 만드는 형태로 디자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경직 설계의 예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직이란 대상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행동을 취소시키고 피격 모션을 발동시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러한 경직은 이제 좀 통상적으로 일반 몬스터에게 활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네. 참고로 액션성이 강조되는 게임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들인데, 이렇게 대상의 행동을 취소시키지 않고 액션을 유지하되 짧은 프레임 단위로 피격 모션만 발동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동 조건의 경우 이제 1회 타격으로 입힌 피해량이 일반 몬스터의 HP가 20% 이상이라는 조건을 걸었다고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래는 이제 데미지 공식 예제인데요. 피격자의 방어력을 분모로 한 흔히 볼 수 있는 방어력을 이제 좀 데미지 감소율로 치환해서 계산하는 방식의 공식입니다. 최종 데미지 X는 A 곱하기 B 곱하기 C 플러스 D분의 C라고 했을 때 A는 플레이어의 어떤 공격력, 그리고 B는 스킬의 데미지 배율, C는 방어 보정 변수, D는 피격자의 방어력이라는 형태로 수식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어의 어떤 스킬 데미지 배율이 왼쪽에 표처럼 설계가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럴 경우 이제 오른쪽 하단처럼 몬스터 스펙이 설계되었을 때 플레이어의 공격력이 이제 657이라면은 일반 공격으로 적을 공격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경직이 발동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플레이어가 성장을 통해서 공격력이 증가되어 이제 825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플레이어가 사용하는 모든 일반 공격은 이제 데미지 비율이 20%를 넘게 되면서 이제 경직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몬스터의 방어력과 체력 설계, 그리고 플레이어의 스킬 데미지 배열 설정에 따라서 이제 공격력이 657에서 825로 증가하는 구간에서 점진적으로 경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성장 구간에서 이제 얼마나 많이 몬스터에게 경직 효과를 줄 수 있냐에 따라서 역치 구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경직의 활용입니다. 처음 설명드렸던 명중과 회피의 경우에는 공격의 성공 여부 자체가 이제 대부분의 컨텐츠에서 큰 편차 없이 보편적인 피드백과 역치 구간을 발생시키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경직 발동 같은 경우에는 몬스터의 등급이나 배치 숫자, 그리고 스폰 방식에 따라서 피드백과 역치의 체감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던전 설계라는 예시를 들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던전에 등장하는 몬스터의 구성을 일반, 챔피언, 보스 세 가지 등급의 형태로 구성했다고 가정을 하고요. 던전을 구성하는 몬스터의 개체수와 피해량을 아래와 같이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전투를 진행하는 동안 플레이어가 몬스터에게 받는 피해량은 경직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대략 140% 내외의 어떤 피해를 입게 됨으로 인해서 플레이어는 사망하게 될 것이고 클리어에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플레이어의 공격력이 좀 증가해서 경직이 발생하는 시점이 된다면은 전투를 진행하는 동안 일반 몬스터는 플레이어에게 공격을 맞을 때마다 이제 행동이 계속 취소가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될 거고요. 이로 인해 이제 일반 몬스터가 플레이어에게 입히는 피해량의 대부분은 유실되기 때문에 약 70에서 80% 내외 수준으로 줄어들어 던전 클리어를 성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레벨 편차 가중치입니다. 공격자의 레벨과 방어자의 레벨의 차이에 따라서 데미지에 가중치를 주는 방법인데요. 공식 설계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중치 X는 레벨 디프가 0보다 크다면 1 플러스 레벨 디프 제곱 곱하기 0.008, 작다면 1 마이너스 레벨 디프 제곱 곱하기 0.008이라는 수식인데요. 여기서 레벨 디프는 공격자와 방어자의 레벨 차익을 의미하고요. 이 값은 마이너스 10부터 모두 마이너스 10으로 처리, 그리고 플러스 10부터는 모두 플러스 10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설정은 공격자와 방어자의 레벨 편차를 최대 10까지만 적용하겠다는 의미고요. 뒤에 있는 제곱과 0.008은 레벨 차이가 크게 나지 않을 때는 가중치 적용을 작게 주다가 이제 레벨 차이가 대략 4 이상으로 벌어지는 기점으로 가중치의 크기를 늘려서 레벨 편차가 클수록 더 큰 차이를 주겠다는 의미의 수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레벨 편차 가중치식 설계에 따라서 좀 매우 큰 편차를 지니게 되는데요. 예시로 작성한 레벨 편차의 공식을 본다면은 민 맥스 기준으로 봤을 때 공격자와 방어자의 효율에서 각각 최대 9배까지 편차가 발생하게 되죠. 참고로 이런 레벨 편차에 의한 가중치는 최종 데미지에 가중치를 주는 방법 이외에도 적중 판정이나 각종 능력치의 연산 과정에서 보정 효과로 집어넣어서 이제 능력치의 효율 편차를 더욱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경직 설계에서 예시를 들었던 공격력이 657일 때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은 레벨 차이가 마이너스 10일 때는 일반 공격 1을 기준으로 데미지 비율이 3.5% 수준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레벨 차이가 플러스 10 이상으로 높아지게 되면은 데미지 비율이 31.97%까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계된다고 하면 플레이어는 이제 자신보다 레벨이 2에서 3 정도 높거나 아니면은 낮은 대상과 교전할 때는 이제 약간의 어드밴테이지나 페널티 정도로 인식하게 되지만 레벨 차이가 4 이상으로 벌어지는 어떤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점점 체감되는 피드백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차익이 발생하는 지점들이 플레이어가 느끼는 레벨 편차 가중치로 인한 역치 구간이고요.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게 된다고 하면은 밸런스 디자이너는 이 수치에 대한 부분을 좀 잘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식으로 이제 밸런스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전투력을 설계하고 대상과의 어떤 전투력 편차에 의해 데미지 보정을 주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속성을 부여하고 속성에 따른 가중치를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역치를 설계하는 여러 방법들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밸런스를 좀 더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법들로 이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가장 재미가 극대화되는 시점으로 전투호흡을 설계하여 이제 그것을 기준 밸런스로 삼았다면은 성장하는 이제 과정을 통해서 이 호흡이 깨지는 구간, 즉 플레이어가 목표로 삼아 성장할 수 있는 역치 구간들을 잘 설계하는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해지고, 그러기 위한 방법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방법을 통해서 전투와 성장 밸런스를 설계한다면은 이제 플레이어는 전투의 호흡을 깨는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좀 더 강해졌다, 이런 체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성장에 대한 유저의 어떤 재미로 이어지게 됩니다. 역치를 발생시키는 방법은 이제 제가 설명드린 것 이외에도 이제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좀 더 효과적인 밸런스 설계를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합한 방법을 잘 사용하면은 밸런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관리가 가능하게 되고요. 이러한 방법들을 잘 활용하려면은 전투 상황에 대한 이해가 이제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밸런스는 매우 다양한 상황들이 같이 맞물려서 상호작용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밸런스 디자이너는 자신이 만드는 게임의 어떤 하이엔드의 플레이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야 합니다. 이러한 역치를 설계할 때 좀 주의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좀 역치 포인트를 만들면은
이제 플레이어가 목표점으로 삼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니까 좀 좋을 것 같지만, 너무 욕심을 부리게 되면은 설계 규모가 너무 커지고요. 그리고 하나를 만든다고 해서 작업량이 딱 그거 하나만큼만 더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곱하기로 훨씬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역치를 설계하는 팩터가 늘어날수록 그것들로 인한 역치의 민감도가 이제 커지기 때문에 고려해야 될 사항들도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요. 따라서 효용성이나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치를 잘 파악해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도 제 경험담이고요. 제가 처음 이런 것들을 접하고 공부했을 때 뭔가 다 좀 써보고 싶고 되게 좋아 보이고, 그러니까 무턱대고 이제 이것저것 좀 무리하게 넣다가 결국 그 당시에 어떤 제 역량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수준까지 규모를 키우는 바람에 오히려 밸런스를 잡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고 이제 관리가 불가능해지는 어떤 사태까지 와가지고, 다시 규모를 줄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관리 방법입니다. 현실에서 잠깐 예를 들어 볼게요. 회사 출퇴근이라는 컨텐츠가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출퇴근 수단들에는 걷거나 자전거를 탄다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차를 이용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리고 수단을 활용하는 비용과 장단점을 고려해서 내 상황에 맞는 무엇인가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컨텐츠와 가용 가능한 어떤 수단들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이제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목표는 출퇴근 시간이 좀 더 단축된다든가 그 시간을 좀 더 값지게 사용한다든가 하는 것이 되겠죠. 이제 출퇴근 수단 선택의 사례는 목표를 향한 동기부여를 만드는 원리를 설명하는데 좀 적합한 예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수단을 보면은 플레이어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제 단계별로 목표 설정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각각 목표마다 체감이 가능한 피드백이 잘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걷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이 되게 정말 많이 소모되지만 현대인의 어떤 운동 부족이라는 부분을 케어할 수 있는 수단이고, 또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좀 하나의 선택지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좀 물리적으로 너무 먼 거리라고 하면 시간 소모가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선택이 어려울 수가 있겠죠.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좀 합리적인 비용을 소모하게 되지만 아무래도 좀 출퇴근 시간의 혼잡함을 견뎌야 되는 그런 단점들이 존재합니다. 만약 이제 자전거를 선택하게 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운동 효과도 있으면서 출퇴근 시간도 타협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다만 좀 이제 단점으로 뽑자면은 우천시에는 이용이 불가능한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동차를 선택하게 된다면은 초기에 투자되는 비용이 좀 매우 크다는 그런 점도 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소모되는 유지비, 그리고 이제 아마 자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좀 크게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주차장 문제가 좀 큰 걸림돌이 될 겁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선택하게 된다면은 좀 더 쾌적한 출퇴근 환경이 조성된다는 장점들이 있겠죠. 현실에서 이제 우리는 좀 이런 출퇴근이라는 컨텐츠를 완수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어떤 상황이나 여건, 그리고 각각의 수단들이 가지게 되는 장단점을 고려해서 각자 상황에 맞는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이제 그럼 다시 게임으로 돌아와 가지고 이제 컨텐츠에 대해서 예를 들어 볼게요. 던전이라는 이런 컨텐츠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던전 클리어를 하려고 하면은 이제 좀 강해져야 할 것이고, 이렇게 강해지는 방법들은 이제 좀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플레이어는 자신의 어떤 상황에 맞춰가지고 수단과 비용을 이제 연구를 해서 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이제 그런 것들을 택해서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겠죠. 이제 각 수단의 역치 발생에 필요한 요구치의 강도에 따라서 목표 설계와 동기부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투 성장 밸런스와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여기서 자세히 다루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만 언급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저가 선택할 수 있는 이제 왼쪽에 세 가지 수단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레벨 같은 경우에는 상승할수록 이제 경험치 요구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투자해야 되는 비용은 후반부로 갈수록 매우 크지만 이제 레벨로 인한 데미지 가중치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전투에서 이제 유저가 체감하는 성장 피드백은 매우 큰 요소로 동작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 스킬의 레벨을 올려서 데미지 배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면은 먼저 설명드렸던 데미지 공식에서는 곱셈의 형태로 스킬의 효과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비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되는 능력치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꾸준히 상승시켜야 되는 성장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이때 이제 각각의 세 가지 성장 수단 방식에 따라서 플레이어가 투자해야 되는 비용이나 도달에 걸리는 시간, 그리고 효과 등을 고려해서 이제 오른쪽 던전을 클리어하는데 필요한 역치를 이제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택하게 될 것 같고요. 이제 밸런스 디자이너는 플레이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제 각각의 수단들이 요구하는 비용이나 시간이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투자했을 때 어떤 상호작용들을 하면서 역치에 도달하게 되는지에 대해 수치를 잘 배분해서 관리해야 각각의 어떤 성장 수단들이 의미를 가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플레이어는 역치에 도달하고자 각각 상황에 맞게 적합한 수단을 택함으로써 이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동기부여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관리에 대한 예시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좀 각 수단에 적용시키는 역치 발생 방법들에 대해서 서로 상대적인 영향을 주고 그리고 상호작용하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됩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방법들의 비중은 이제 명중과 회피에 대한 것들이 이제 가장 크게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에는 레벨 편차 가중치, 마지막으로 경직 순서로 이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유는 이제 적중 판정의 경우에는 모두 회피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은 모든 전투 상황에서 행해지는 플레이어의 어떤 조작이나 컨트롤들이 전부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영향이 가장 크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레벨 편차에 대한 가중치의 경우에는 그 편차폭을 매우 높게 잡기 때문에 이제 밸런스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겁니다. 그리고 경직 같은 경우에는 일반 몬스터의 한정에서만 발동하도록 설계를 했기 때문에 던전 같은 일반 몬스터가 주로 등장하는 이런 곳에서만 의미를 가지게 되니까 좀 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앞에 말씀드린 거의 두 가지에 대비해서는 작을 겁니다. 하나 더 예를 든다고 하면은 레벨 편차 가중치가 만약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아래와 같이 이제 캐릭터의 어떤 스킬이나 장비 그리고 공략해야 하는 어떤 던전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죠. 이제 이렇게 설계가 될 경우에는 클리어에 필요한 기준 공격력은 이제 825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레벨 편차 가중치를 만들어서 적용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필요한 공격력은 770 정도로 낮아지기 때문에 공격력 이제 55를 제공하는 룬이라는 아이템이 없어도 던전 클리어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작업자의 스타일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각 항목들에 대한 중요 역치 패턴을 기준으로 이제 공격자와 방어자의 시뮬레이터를 설계하여 관리하는 것이 좀 보편적인 설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관리를 하는 엑셀의 경우에는 그 크기나 규모가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예시보다는 좀 훨씬 복잡하고 이제 정교하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각 성장 요소를 관리하는 테이블들과 이제 연동시키는 형태로 관리를 하는 것이 이제 좀 피드백을 통해서 설계를 하고 수정하는 이런 관리적인 측면에서 좀 더 효과적인데요. 아래 스크린샷은 이제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든 엑셀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왼쪽 위부터 보시게 되면은 플레이어는 기준 능력치를 설계하여 이제 관리하는 영역과 스킬 효율을 관리하는 영역, 그리고 레벨 편차를 관리하는 영역, 그리고 이제 다른 역치 패턴들을 관리하는 영역으로 구분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능력치와 팩터를 기반으로 기준값과 어떤 성장 요소들을 고려해서 플레이어가 상대하는 적들과 교전했을 때 벌어지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밸런스를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의 시트 또는 하나의 엑셀에서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기에는 이제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시트를 여러 개 만들거나 아니면은 엑셀 파일을 여러 개 만들어서 이제 각각 기획적인 의도나 기준을 관리하는 형태로 분리해서 관리하는 것이 좀 보편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기준을 만들고 관리를 한다고 하면은 몬스터가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이런 피드백을 받는다면은 이제 기준값 대비해서 이 몬스터는 이 위치에 있는데 이 위치를 n만큼 하향하겠습니다 라거나 또는 장비 성능 체감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라는 피드백을 받게 된다면은 이 장비는 기준값 대비해서 알파 퍼센트 정도의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 값을 조정해서 성능을 이제 n만큼 높이겠습니다 라든가 스킬 성능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라는 피드백을 받게 된다면은
이 스킬은 전체 설계상 포지션이 변경되면은 다른 스킬들의 역체가 상대적으로 일정 부분 좀 떨어집니다. 따라서 이 스킬은 현재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형태로 밸런스를 관리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발표의 마지막인데요. 처음 밸런스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을 때 이제 좀 약간의 좀 두근거림과 설렘, 그리고 내가 과연 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뭔가 되게 중요한 업무를 하게 된 것 같아가지고 좀 잘해야겠다는 욕심이나 이런 것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정작 일을 하면서 좀 의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뭔가 숫자나 식을 되게 그럴싸하게 나열하면 좀 있어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공식 짜는데 매몰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저런 피드백들을 받으면서 그걸 좀 제대로 잘 활용해서 반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러지 못하고 이제 막 이런 피드백 받으면은 이렇게 돌리고 저기서 또 얘기하면은 또 저렇게 돌리고 하면서 이제 무의미하게 제 작업만 반복하는 일도 있을 수 있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껏 막 정말 열심히 작업하고 나서 결과물을 봤을 때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좀 약간 처음 보는 미지의 괴물이 되어 있거나 하는 일들도 생길 수 있고요. 또는 잘못 만들었다. 다 없애버리고 이제 처음부터 재작업하는 일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좀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경험담이고요. 그리고 이 발표가 이제 좀 제가 경험하면서 되게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익힌 것들의 이제 좀 일부분이지만, 저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거나 또는 밸런스 디자인을 꿈꾸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다면 메일로 보내주시면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이만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